어. 자, 오늘은 2대의 카메라 6시 13분. (2023년 8월 17일) 6시 13분. 맞다. 길거리에도 사람이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아까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핸드폰이 녹화 중이라서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을 개발할 때 보면은 주로 저는 두 가지의 AI 툴을 쓰는데, 하나는 뭐 유명한 챗 GPT고, 하나는 개발할 때 쓰는 편집기에 붙여서 쓰는 또 다른 AI 툴이 있죠. 그놈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추천하는 코드가 자꾸 뒤에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뭐 예전부터 있던 뭐 자동 완성의 확장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치면은 위아래 코드를 쭉 분석해가지고 적절한 코드를 자동으로 이렇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탭을 딱 누르면 그 코드가 바로 탁 들어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키를 누르면 다른 추천들이 딱 나와요. 몇 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대충 첫 번째나 두 번째 게 마음에 대충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추천하는 툴들도 벌써 이제 똑같은 뭐라 그러냐, 초대형 언어 모델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 학습을 하죠. 실제로 GitHub이라든지 이런 리파지토리에 들어있는 여러 유저들이 사용했던 코드들도 있지만, 실제로 말도 잘 안 돼.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GitHub 있는 GitHub에서 만든 거니까 많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내다가 이제는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유료로 쓴 지가 한 2년 안 된 것 같고, 한 1년 좀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면은 제가 쓰고 있는 코드들,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코드들도 걔가 일정 부분 참고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언어에 대한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추천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좀 이게 왜 이 코드를 이상한 거를 추천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냥 첫 번째
추천 코드 그냥 쓰면은 돌아가요. 이제 제가 이제 뭐라 그랬지? 우리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챗 GPT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질문해야지 잘 대답을 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질문을 잘해야지 적절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옛날에 뭐 구글 쓸 때도 똑같이 키워드를 뭘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잘못 나오는 거 이런 것처럼 이제 챗 GPT도 똑같죠. 질문을 잘 써야지 대답을 잘 해주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 코드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기계가 쓴 듯한 코드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코드를 짜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걔가 더 추천 코드가 더 바로 쓸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지. 바로 쓸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그걸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분명히 저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코드를 어떻게 써줘야지 어떤 식으로 더 잘 추천 코드가 나올 거야라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디 자료가 뭐 저는 안 찾아봤는데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쓰면은 쓸수록 벌써 이 응답해주는 그 추천해주는 코드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제 생산성이 더 빨라지는 거죠. 1시간이면 짤 거를 10분이면 짜는 1, 20분 만에 짤 수 있는 그런 이제 생산성을 가져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코드를 물론 이게 코드를 옵션에서 줘가지고 코드를 기록하지 마라, 내가 쓴 코드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쓰는 사람들 거는 그냥 계속 기록이 되잖아요. 계속 기록이 되니까 그게 아마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죠. 거기다가 내 개인정보를 쓰면은 뭐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에서 쓰는 코드를 유출할 수도 있겠죠. 질문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기록하지 말라는 옵션을 꺼놨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학습을 더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런 챗 GPT처럼 퍼블릭하게 쓰는 그 초대형 언어 모델이 아니고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라든지 뭐 조직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전용의 또 그런 AI 모델들을 도입을 하려는 이제 회사들이 있죠. 벌써 자기네 정보는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자체적인 AI를 구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당장에 저희 회사는 당장에 크게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크게 막아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많은 회사들이 그런 유출 때문에 막아놓을 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못하게 막아놓는다. 글쎄요, 뭐 장단점이 있겠죠. 외부의 여러 큰 지식들을 이용해서 학습한 모델이랑 그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모델이랑은 분명히 대답하는 품질이 달라질 텐데 모르겠어요. 뭐 아직 더 발전돼야 될 분야이니까. 사실 많은 분야, 그 AI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 분야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던 분야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점점점 개량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쓰고 있는 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유출해내는 모델들은 뭐 연구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어요.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마치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네, 이 수준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많은 부분들에서 추측은 되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오는다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이 질문에 대한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완벽한 인과관계를 스터디는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무섭다.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초창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식으로 대답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 학습돼 있는 데이터들이 멈출 대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자르고 어느 부분에서 막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분에서 막아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되는지 그거를 완벽하게 모르는 거죠. 당연하게도 뭐 이게 이런 거 흔하게 나오는 게 뭐 머신러닝을 돌린 데이터에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 따라서 얘가 또 레이시즘을 갖는다거나 인종차별적 성향을 갖는다거나 뭐 성차별적 성향을 갖는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학습을 어떻게 시켜서 이런 성향을 갖게 됐지? 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 일부는 알겠지만은 완전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에다 이렇게 나오지. 이거 제너레이티브,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내놓는 이 답은 자사의 의지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써놓죠. 그러면 팔지를 말던가. 어쨌든 돈 받고, 요즘에는 많은 부분들이 돈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GPT-4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죠. 돈을 받고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런 피해가는 문장 하나를 써놓고 피해갈 수 있는, 법적으로 우리는 힘이 없어, 뭐 이따위의 주장을 써놓고 법적으로 피해가려 있는, 아마 근데 법적으로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네가 돈 받고 파는 생성형 AI의 결론인데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거, 뭐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할루시네이션, 환각 지어내잖아요. 답이 실제로 있지 않은 거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해서 자료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지어내잖아요. 이제 생성형 AI들이 지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연히 그 코드 서제스트 하는 그 툴들도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따위로 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이따위로 추천하지? 라고 가끔 뭐 그렇게 결과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이렇게 사람들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뭐 연구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점들이, 생성형 AI의 단점들이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100% 믿는 거 아니고,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구나, 다 아는 거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지어내는 거죠. 거짓말이라기보다 걔가 뭘 알고 거짓말 하겠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를 자기가 그 기계 자체가 인지를 못하는데 그냥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이게 정상적인 결과인지 맞는 결과인지 체크는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했던 게 뭐냐, 최근에 되게 뭐 여러 부분에서 쓰고 있지만은 최근에 재밌던 거는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요즘엔 자바스크립트로 그림을 그 캔버스라는 엘리먼트 위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 엘리먼트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키웠다가 줄였다가 막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 키웠다 줄였다 뭐 색깔 바꾸고 뭐 뒤집었다가 뭐 하여튼 그런 2D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무슨 도면 같은 걸 그릴 수 있는 툴을 요즘에 짜고 있는데, 회사에서 필요로 해서 짜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오브젝트를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리 포토샵이나 뭐 그 2D 툴들이 할 수 있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 됐어. 그래가지고 뭐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한 또 박스를 붙여서 그 박스에다가 아주 그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알파벳 같은 거를, 인덱스 같은 거죠. 인덱스 같은 걸 붙여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에서. 그래서 뭐 붙이면 되죠. 그냥 빼기 더하기 해가지고 박스 하나 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박스에다가 플러스 몇 해가지고 X 좌표 몇 해가지고 조그맣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이게 오르락 내리락 가로 위아래 좌우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10도든지 20도든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 시계 방향으로 20도,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 렉탱글, 그 사각형이 돌려요. 돌리면은 그 옆에 거가 따라서 돌아갈 건데, 아니면은 거기 딱 붙어가지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따라서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물론 찾아보면 코드가 있겠죠. 찾아보면 코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코드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생성형 AI에다가, 야, 옆에 여기에 지금 내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360도로 어느 각도로 돌려도 항상 그 위치에 딱 붙어있게 코드를 바꿔줘 라고 딱 했더니 순식간에 딱 바꿔주더라고. 아, 이게 바로 이런 거는 정말 재밌다. 야, 물론 코드를 찾아가지고 제가 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뭐 찾고 다른 코드, 그 예제 코드를 가지고 제 코드에 맞게 뜯어 고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코드를 그냥 때려 넣은 다음에, 야, 여기다가 이걸 돌리면은 그게 자동으로 착착 같이 붙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그 옆에 있는 네모가 붙어서 돌아가게 해줘. 그랬더니 바로 탁 고쳐주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기술의 발전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집에 벌써 다 왔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